남은 오후장은 마켓 1타 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호성입니다. 네. 네. 유로메카가 오늘 또 한 번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베스트 종목 수익률부터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포트 수익률 1위 유로메카가 등극을 하게 됐고 무려 네. 176.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진짜 뭐죠, 유로메카? 로봇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뭐 대장이죠. 사실 이 정도면 대장이고 뭐 뉴르메카가 뭐 일단 오전 중에 10시인가 뭐 이 정도에 거의 상한가 딱 치면서 이게 지금 아직도 투자 경고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투자 경고가 약간 이제 미국 훈장처럼 메달 오브 아너 같은 느낌으로 간다. 원래 투자 경고면 사실 이 종목 사면 너희들 물릴 수 있어. 변동성 뭐 갑자기 뭐 하한가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뭐 오늘은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고, 그동안 못 갔었던 이제 로봇주들 거기다 뭐 SBB 테크도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죠. 뭐 지금 올라가는 요인들이 뭐 또 뉴르메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코 쪽의 계열, 그러니까 포스코 쪽과 이제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이게 또 인수를 또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지분 투자 관련된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상한가를 좀 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분할 매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총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1조 넘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시총 지금 얼마냐면 지금 이 정도 시총이면은 1조 넘었는데요. 1조 넘었네요. 네. 전일 시총이 8,200억이 상한가 쳤으니까 그러면 야, 뭐 1조 설마 1조 갈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소개시켜 드릴 때도 1조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사실 저도 부담스러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사실 저는 이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금요일날 저는 이제 상한가 치길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VIP 고객 포트에서는 제외했다. 예. 그때도 이제 120인가 막 그래서 수익률 지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익률 게임이니까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한가 전량도 굉장히 좀 단단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탄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응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로봇주들이 뉴르메카랑 몇 종목을 제외하고 약간 좀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가 입이 올라가냐? 다물어질 수는 있는 거죠, 차트가. 지금 제 입을 못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접힐 때까지는 봐야 된다.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일 이제 이 후행성이 다음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볼리즘의 하단 내일도 중요하겠죠. 내일 이제 NST 거래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군림할 것이냐. 근데 NST 거래가 너무 많이 떠버리면 저는 이제 매도 타점이라 보고 있고요. 6차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10만 원. 네, 10만 원 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5일 동안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거의 150% 올라갔잖아요. 5일 동안. 5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볼리즘의 하단 접히는데 이게 다음 날에 우리가 후행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1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도 뭐 뉴로메카에 대한 뭐 리뷰라든지 뭐 자랑은 10만 원까지만 할 거다.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3만 원 중반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뭐 벌써부터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 뉴르메카 수익 축하드리면서 내일 NST 거래에서 너무 과하게 뜬다. 그러면 이제 푸른 거탑이라고 해가지고 음봉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주의하면서 보자. 10만 원 넘어가면은 자율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수익을 잘 챙기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면서 시장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전혀 타격감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은 미국과 유럽 간의 싸움이었고 이전 이제 4월 2일 날 그 해방의 날이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장도 대폭락이 한번 왔었잖아요. 25% 좀 빠졌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백악관 그 잔디밭 앞에서 나라별로 쭉 해서 관세 몇 프로 매기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펭귄 사는 섬까지도 뭐 관세 매긴다고 했어서 저 트럼프 완전히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도 희화하는 그림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이제 그린란드가 유럽 쪽에 이제 붙어 있는 이제 대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 간의 서로의 그 마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뭐 거의 사실 저도 5천을 갈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 코스닥만 좀 코스닥만 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 21년도 말 때가 생각난다. 예, 현대차 올라가고 현대모비스 들어가고 막 했을 때, 그때 왜 뭘로 올라갔냐면, 그때 이제 주식하신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은 애플카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애플카 이꼴 로봇. 현대차 지금 로봇으로 가고 물리신 있잖아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뭐 있어요. 이미 다 회복을 하셨죠. 네. 뭐 지난주 한 화요일 수요일부터 현대차만 올라가면서 회복하셨는데, 이제 이쪽으로 뭔가 대형주 수급들이 이제 어디서 차익이 되면서 메이저들이 과연 못 간 중대형주나 중소형주로 쏠릴지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여전히 코스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린란드빨이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관세 리스크 속에서 우리나라 지만 독주, 일본은 약간 빠지고 있거든요.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림을 준비한 게 바로 그린란드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상당히 어떻죠? 좌측에 보시면 뭐 청정 지역이죠. 뭐 이게 뭐 보니까 저는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워낙 또 멀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여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눈과 그 얼음으로 다 돼 있잖아요. 빙하로 다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쪽에 이제 마을들이 좀 주둔하고 있고, 뭐 유튜브 쳐보시면 그린란드 역사 쳐보시면요, 뭐 되게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콜럼버스전 발견을 했다가 여기에서 생각보다 날씨가 좋은데 했다가 갑자기 100년 지나고 나서 날씨가 되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도 그랬던 데가 이제 그린란드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우측 그림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쿠퍼, 뭐 구리, 다이아몬드, 뭐 금, 뭐 니켈, 뭐 여러 가지, 텅스텐까지 해가지고요, 티타늄까지 해서 여기 이제 이 근처에서 이제 땅을 파거나 뭔가 이제 채굴 시작하면은 나올 수 있는 원자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희귀 광물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 이거 사고 싶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린란드 그림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그럼 도대체 어떤 정도의 희귀 광물이 많을 것이냐.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반중국 공급망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글로벌적으로. 자, 북극의 보물이라고 하면 쳐봤어요. 북극의 보물 그린란드. 핵심 원자재가요 25종 정도가 매장이 됐습니다. 히토류 물질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히토류가 한 30몇 가지 되거든요. 여기에서 20 정도 가까이 되는 종이 지금 그린란드에 많이 지금 매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흑연, 니켈, 구리, 코발트, 우라늄. 근데 대부분 이게 뭐냐면 방산부터 로봇, 뭐 반도체 다 들어가는 물질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도 핵심 원자재 74%가 발견된 지역이라고 지칭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뭐 유럽 국가, 특히 EU의 입장에서는 빼앗기가 싫은 거죠. 왜? 나중에 결국은 AI 시대로 가려면 로봇 만들고 드론 만들고 뭐 무인 함대, 무인 함정 만들려면은 결국은 이 핵심 원자재를 필요로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미성원이 빠지는 요인이 미국이 한번 때리니까 유럽도 그럼 너네들도 우리 유럽에 와서 장사 못해. 미국 기업 우리 못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좀 또 제재를 가할 거라는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관세 전쟁도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다. 근데 우리나라만 좀 제외되는 성격이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미중 자원 전쟁이 사실 큰 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 왜 나올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쪽인 것 같아요. 니켈, 뭐 리튬,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시 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선두서 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자원 확보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런 대륙 중앙에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핵심이 뭐냐? 결국은 이거예요. 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반중국망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뭔가 히토류가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정제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다가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자석을 이제 생산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 어디에 납품할까요? 미국의 빅테크나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나 미국의 로봇 기업들한테 이제 납품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들한테 납품하겠죠. 이와 관련된 분리와 정제, 그러니까 채굴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미국 쪽도 주식도 보면 MP 머티리얼이나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치고 못 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광산 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 채굴을 하되 분리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정제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이니까 그것도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오기 뭐 가혹한 환경, 인프라 부족하고 있다, 뭐 강력한 환경 규제 인허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그린란드 투자의 3대 변수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뭐 베네수엘라도 보면은 결국 원하는 대로 뭔가 다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린란드가 우리나라가 뭐 여기다가 투자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포는 뭐죠? 결국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만약 얻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이 자원들이 누구한테 갈까요? 이제 정제기술 관련된 핵심적인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쫙 올라가는 요인들도 그런 요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쪽으로 한번 귀결해봤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 지도 보면서 막 참모들하고 막 손가락으로 지시를 하는 장면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결국은 자원 전쟁, 반중국, 비중국 공급망, 히토류, 수혜주, 정제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한번 공략해보자. 잠시 뒤 그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핵심 광물 쪽에서 탈중국화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수혜를 한국 기업이 고스란히 누리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오랜만에 조금 중형주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번 이제 대형주를 가지고 나오니까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네.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뉴스 나오면 뭐 턱 한번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르메카 같은 시총이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가 21,40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JS 링크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토류로 대표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비중국 히토류 기반 관련된 연구 자석 생산 사업과 제조를 영위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연구 자석이라는 게 목적 자체가 정제 이후에 나오는 게 연구 자석이거든요. 이쪽에 대한 자회사를 보유 중이다. 현재 JS링크 같은 건 이미 생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호주의 비중국 히토류 최대 공급자죠. 라이너스와 연구자석 3,000톤급의 생산시설을 말레이시아 쪽에다가 이미 캐파 증설을 완료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미국 조지아주에도 생산 공장을 현재 설립을 하고 있다. 네. 찐 미국향 종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지역에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생산 캐파는요. 연간 7,000통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이제 또 소식도 있다 보니까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전고점 그쳐죠. 25,000원을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볼리저 밴드가 이제 입을 안 다물고 벌리려고 하고 있죠. 뉴로메카처럼 뭐 가면 참 좋겠죠. 이렇게 좀 벌리면서 쫙쫙쫙 뻗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접힐 때까지 일단 25,000원까지 보자라는 관점. JS링크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방 일정도 알려주시죠. 네, 오늘 3시 50분에 여러분 너튜브에 공개 방송 진행하고요.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뭐 바이오 좀 빠졌다고 좀 서운해 보시는 분이 있는데 바이오도 사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요. 한 2, 3개월 뒤에 또 좋은 소식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 포인트 뭘까요? 이번 달 말에 비파와 실적 발표가 있죠. 여기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주목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후 3시 50분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셔서 공개방송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